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광역동 체제를 두고 지역 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요.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충분히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반대 현수막 철거 논란까지 겹치면서 광역동 전환을 두고 민관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행정 효율성을 위한 광역동 개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상화 광역동 추진반대 비대위원장과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수막 철거 논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에서 걸어놓은 광역동 반대 현수막을 시에서 철거해서 지금 논란이 됐는데요. 이 현수막 압수에 대해서 절도죄까지 성립이 가능하다 주장하셨습니까?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다? 네, 일단 부천시 집행부 매우 유감이고요. 시민이 알 권리를 막기 위해서 설 연휴나 주말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신속한 철거가 아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에 실린 현수막까지 회수한 것과 불법 광고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특정해서 행정 집행을 한 것은 아마도 전국 최초일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3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현재 합동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 고발장에 지금 사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서는 이 현수막 내용이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절차 없이도 압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시 입장에서 보면 시정에 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구정 명절 내내 이제 걸려 있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치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이제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철거를 놓고 이제 지금 비대위 측이 이제 절도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뭐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는 뭐 5개 광고물관리법상 행정 대집행 어떤 특례 조항으로 어떤 절차대로 따랐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이제 이미 이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밝혀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은 현수막까지 압수해 간 것은 사실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유독 다른 불법 광고물은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동 관련 현수막만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은 지적을 받을 수 있고요.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조치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비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아무튼 이 광역동 반대 비대위는 꾸려진 상태고 그런데 사실 이 광역동 전환이 2016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지금 이렇게 좀 반대가 높아지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2016년 1단계 사업 당시에도 저항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다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그때 당시도 시민 의견 수렴을 하고 어떻게 보면 대타협을 해서 갔어야지 될 일을 어쩌면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행정 효율이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유 청사를 통해서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시민에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많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지금 그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그 시민 또는 누구한테도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2단계 사업인 광역동 추진 자체가 어떤 시민 의견 수렴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든가 뭐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역학관계 그 다음에 실제로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님은 10개 구청이 생긴다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 구청이 생기면 그에 따른 사무 공간, 그에 따른 시민 편의 공간, 그에 따른 주차장 등 이런 것들이 확보된 후에 가지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18년 2월부터 저희는 시범 사업
혹은 토론회, 공청회 그 다양한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기구를 설치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하자. 그랬는데 18년도 당시에는 사실은 그 해당 과에서 그런 의견 수렴을 제대로 청취를 안 한 거죠. 그 이유는 보니까 선거 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시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의원 정수 28명을 정수를 유지하는 선관위와 행안부의 네. 그 노력에만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데 경청하는 귀담아 듣는데 좀 소홀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광역동 전환을 광역동을 반대하는 겁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주지 않았다기보단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18년도 당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마을에 있는 다른 기구들도 대통합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광역동을 가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많은 1년이란 세월을 사실은 시민을 설득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그 할 수 있는 1년이란 시간을 시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데만 시 집행부가 노력하지 않았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세건 기자께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네,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광역동 관련은 민선 4기 홍콩표 전 시장 때부터 추진을 해왔고 네.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 추진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2년 정도 계속해서 어떤 광역동 체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보여지는 거고 또 행정복지센터로 운영하면서 이제 과도기적인 체제죠.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다 이미 이제 지적이 됐고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를 부천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광역동 자체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 동의가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반대 논리 자체가 반대면 반대고 찬성이면 찬성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 동의가 없다. 주민 동의라는 것은 주민 동의 절차가 모든 어떤 행정에 있어서 주민 동의 절차는 주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의 어떤 홍보,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홍보하면서 모든 어떤 행정 체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네. 과연 주민 동의가 없는 건지 그러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어떤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건지 사실은 의문이 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주민 비대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전면적인 어떤 반대로 간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동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광역동 추진은 반대하지 않지만 주민 동의 없다? 주민 동의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부천시는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과정은 충분히 진행시키면서 네. 추진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천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일부는 미숙한 점이 있어요. 전국 최초로 이제 시행하는 이제 광역동 체제이기 때문에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고 또 분위기들이 또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 아니다. 사실 우리 그 상투적인 말로 뭐 내락 없는 행정 체제를 개편했구나. 왜 이렇게 해놨어? 하지만 이후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개선하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부천시는 사실 면적이 좁아요. 53.평방킬로미터예요. 워낙 좁아요. 좁기 때문에 10개 광역동 체제로 해도 충분히 행정 소요를 다 감당하면서 더 많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다. 주민 편의라든가 민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복지 서비스가 어떤 커뮤니티 케어가 충분히 가능하다. 재가 복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광역동 추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비대위에서 또 협조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부천시와 어떤 그 같이 이제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어 왔잖아요.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부천시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모든 것들 서로 협조하면서 또 부천시는 주민자치위원회 또 협조를 당부하고 그래 왔던 관계인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광역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갈등 관계를 갖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아쉽네요.
네. 사실 이 광역동 개편에 대해서 행정 전문가들도 효율적인 측면을 또 강조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할 때 부천시가 행정적으로 혹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없었나,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대처한 능력은 부족하지 않았는데 실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자생단체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장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와의 어떤 소통은 좀 소홀했다. 이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조금 일방적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네. 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반대한다라는 그 지역적으로 판단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2018년도 1월달 7대 부천시의회에서도 안정민 행정국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민 중심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1회든 2회든 3회든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의회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는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도 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나와서도 설명했고 10개 그 행정복지센터 가서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어울 그 소사올마당 뭐 원미 오정 어울마당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청취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거는 시가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행위를 한 것이지 실제 시민과 소통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시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까지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찬성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런 반대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결과를 집행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광역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는 의견들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 혹은 방법조차 시는 간과하지 않았죠. 왜? 대다수 모르고 무관심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알면 이건 긁어부스름이다라고 전 집행부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저희가 현수막을 건 문구 자체가 부천 시민도 모르는 광역동 반대한다. 그 다음에 26개 일반동 폐지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이 만약에 시가 생각하는 정말 행정의 혁신이고 시민한테 좀 더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입장이라면 제가 시 집행부랑 그 현수막 그냥 둡니다. 왜? 그 현수막을 건 그 비대위 위원들이 오히려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시가 정말 좋게 시민들한테도 한 발 더 다가가고 행정의 혁신인데 비대위 쟤들 왜 이제 와서 저러는 거야? 라고 시민 대다수가 저희를 비난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천시는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오죽 끄고 하면 명절 때 그 다음에 토요일 일을 비상근무를 다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나 현수막을 걸까 봐. 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비대위가 반대를 해야죠. 광역동은 절대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자, 오늘 그 말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민원의 어떤 그 편의성이라든가 시민 생활 민원 중심의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원천적으로 사실은 취소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금 비대위의 입장이 어떤지 그 부분을 그러면 좀. 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건요. 광역동이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오히려 광역동을 안 갈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한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해서 무조건 추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의기구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일부 소수의 의견처럼 비춰질까 봐 대의기구를 만들자고 한 거고요. 거기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들이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8일 날 그 행정국장님과 그 자치행정과 직원들과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만났습니다. 11일 날 18시까지 입장을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결국은 수용 불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거는 현재 의미가 없다라는 답변이 포함된 수용 불가입니다. 저희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11일 18시까지 답변서 오는 걸 보고 우리가 전면 반대로 돌아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1일이 지난 현재에는 전면 반대로 지금 합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비대위가 반대하는 이유 말고 주민들이 광역동을 반대하는 이유. 자, 저희가 지금부터 알릴 겁니다. 주민들은 모릅니다. 죄송한데. 그렇죠. 예, 두 번째 관심도 없는 거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그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사실은 지역에 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거는 5급 공무원 동장이라는 관리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탱하고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시민들은 그 봉사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10수년간 봉사하던 우리 그 사회에 그 활동하는 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구심점 자체가 첫 번째 흔들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내용들과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와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타임테이블과 이런 것들을 시민회가 알려서 평가를 받겠다라는 거죠. 비대위가 잘못했으면 비대위가 욕을 먹어야지 되는 거고 시가 정말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이 봐도 그렇다라고 그러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민 참여 집적 민주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알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광역동을 10개에서 13개나 15개로 확대를 해라. 시기를 연장을 해라. 라는 것만 이제 수용이 이제 불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더 많은 어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 해소시키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알기로는 시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작정 그렇게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의 어떤 목소리를 낸다면 실질적으로 전체 어떤 일반 시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또 궁금한 거는 그 비대위에서 부천시를 상대로 지금 2가지 요구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 아마 답변서에 온 거는 사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함께 포함돼서 실린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건 딱 2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민주주의 수기를 할 수 있는 뭡니까? 그런 협의체를 만들자. 그게 이제 추진위원회고 그 추진위원회를 6월 말까지 저희가 활동이 끝나면 그 후에 그 의견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광역동 추진을 가자. 자, 저희가 일방적으로 무조건 3, 4개 늘려달라 이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곡 1, 2, 원미, 그 다음에 춘희도당 이건 누가 봐도 생활권이 아니죠. 자명하죠.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 생활권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은 했냐. 행안부가 이건 무조건 수용은 안 합니다. 라는 외답보다는 우리가 무조건 몇 개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행안부에다가 시민 의견이 이러니 예를 들어 옥길 범박, 그 다음에 괴한 역삼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심곡 3동, 뭐 중동, 상동 이런 데가 좀 권역별로 맞다. 그 다음에 오정동 같은 경우, 오정 권역 같은 경우도 신흥동은 사실은 약대동하고 가깝습니다. 거기에 고속도로 굴다리를 건너가지고 오정동까지 간다? 참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런 모순된 것들을 대토론을 통해서 우리 집약된 의견을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안 하고 수십 년 전에 선거 권역으로 그 지역이 권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그 광역동 권역으로 추진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인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얘기하고 계신 게 그 관련 조례안 상정을 3월이 아니라 좀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시행 자체가 7월에 되는 것들이 좀 유보시켜달라 이런 얘기일 텐데 부천시 입장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부천시는 뭐 어쨌거나 7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시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장 이제 난제였던 이제 의원 정수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이제 가능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조례안 상정이 이제 3월 중에 이제 상정이 되고
곧바로 모든 어떤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뭐 7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갖고 이제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제 부천시가 그런 어떤 계획 로드맵을 갖고 이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네. 그 이상 뭐 그 이하도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도 이렇게 7월 시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계획대로 가고 그러면서 시민 계획은 또 시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주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시행 자체를 늦춰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8일 날 우리가 그 행정국장님과 과장님과 만났을 때 네. 그날 사실 현수막에 대해서 50장 돌려주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발 조치 안 하겠다. 그런데 과장님의 태도는 내가 지시했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고발하려면 해라. 법적으로 난 하자가 없다. 자, 이게 공무원들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의 모습이다. 현 주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태도나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제안을 한 그 1년여간의 시간을 비춰볼 때 소기의 경일가될 확률도 좀 있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치 공간이나 좀 우리가 좀 쓸 수 있게 좀 달라.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시에서 공간은 당신들한테 줄게. 그러니까 공간 활용은 주민들한테 주겠습니다라고 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공무원 중심으로 86만 시민 중심이 아니고 28명의 시의원 중심이 아닌 정말 86만 시민 중심으로 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문제점 돌출하고 해결책까지 간구한 후에 그 다음에 조례 상정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시 집행부의 태도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광역동 반대하는 게 사실 또 정치적인 발목 잡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지역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발목 잡기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자유한국당의 부천 시의원들이 이제 시의원 설명회 보이콧하면서 네. 또 시정 질의하면서 자기들은 광역동을 자체를 이제 반대한다라기 네. 때문에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광역동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4개 당협위원회에서도 뭐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야당뿐이 아닌 민주당에서도 일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뭐 자생단체 이제 표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표를 의식해서 사실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 또 찬성 입장을 보이지 않고 이제 어정쩡한 어떤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부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발목 잡기보다는 정책적으로 네. 이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광역동 추진은 안 된다. 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는 입장이고 일부 이제 정치적인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이거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광역동을. 광역동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었고 불편이 네. 없으면 여당 쪽에 유리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시장이 여당의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불만들이 많이 있었을 경우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정치적으로 또 어떤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면 이 갈등 최소화하려면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할까요? 이미 이제 비대위와 이제 부천시 간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동반자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어요. 네. 소통하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뭔지 또 우리 이상하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 권역을 조정하는 행정 권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어떤 행자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모든 어떤 지역에 행정이 불일치되는 어떤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불일치. 네. 구청과 인천시도요.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런 어떤 행정의 불일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선거구가 이렇게 계속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없애고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부천시 입장도 충분히 이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거를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우리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겠다. 행자부에 건의했으니
안 되더라. 좀 우리 비대위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조를 당부하고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후부터는 적어도 비대위와 또 부천시 간의 어떤 소통, 자주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광역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부천시에 바라는 점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어쨌든 그 공무원들은 이제 정년이란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 한 이제 19년까지 하면 우리 후배들한테 분명히 어떤 오점이 남을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마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번 광역동을 권역을 그렇게 나눠서 추진을 해놓으면 사실은 바꾸기 어려울 거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행안부가 2030년까지 아마 인구 감소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부천시가 시민과 대타협을 통해서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는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동력을 받는데 만약에 부천에서 이렇게 해놨더니 부작용이 많더라. 과정도 좀 부작용이 많더라. 이런 일들이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노출이 되고 행안부가 알게 되면 상당히 그 행정구역 개편하는 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갈등만 이렇게 증폭하고 있는데 광역동 개편 시민과 시 집행부와의 불통을 지금 부천시 의회는 관망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민이 뽑아준 대표기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재 또는 어떤 방법 제안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와 주민 집적 민주주의 강화에 어긋나는 시정으로 현 정부와 국정과제를 역행하지 말고 우리 그 장덕천 시장님께서 통 크게 부천 시민과 대타협과 화합으로 광역동이 추진됐으면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된 후에 추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나 제 입장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동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